뭐냐면은, 그니까, 잠깐만, 이거 거꾸로 하자. 왜냐면, 가끔 에어팟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안 되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요. 네. 이항분포가, 그러니까 B를 쓴다고 했지. 여기에는 시행의 수가 들어가고, 여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들어가는데, 두 개 곱하면 평균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NP가 평균이 되는 거고, 그리고 MPQ,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을 곱하면 분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래서 이항분포는 그냥 정규분포를 따라. 그냥 그게 끝이야. 설명이 이게 끝이야.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 그냥 그게 끝이고. 그래서 여기서 X를 근사적으로 따른데, 그러면 여기가 시행의 수가 100이고 2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잖아. 그러면 정규분포는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고 여기에 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 곱하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이 되는 거고. 분산은 여기다가 안 나올 확률을 곱하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2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두 개 곱하면 평균 15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독립시행 확률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행의 수하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64번을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정규분포는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니까 두 개 곱하면 3분의 2고, 여기다가 2분의 1 또 곱하면 분산이 되니까 분산이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0번 이상, 그러니까 X가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오른쪽에 지민아 뭘로 주어졌어요? Z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표준화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평균을 빼줘요. 평균이 몇이에요? 32. 그래서 30에서 32를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마이너스 0.5 이상, 그리고 여기서 그 34에서 32 빼면 2, 그리고 4로 나눠주면 또 0.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0.5부터 0.5까지니까 0부터 0.5, 마이너스 0.5. 0부터 0.5가 0.1915.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네. 이것도 너무 쉬워서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기다 얘만 찾아주고 정규분포 만들어주고 해주면 끝이에요. 알겠죠? 진짜 진짜 쉽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어렵죠? 아니요, 진짜 쉬워요. 그래요? 정말 쉬워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를 다 전수조사, 전체 다 한 명 한 명 잡아가지고 조사하기가 힘드니 무슨 짓을 하냐면, 뭐 서울에 있는 사람 1000명, 뭐 강원도에 있는 사람 1000명, 아니면 세종에 있는 사람 1000명, 그걸 다 표본을 떼.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표본 조사를 하다 보면 전수조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치가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고 하고, 모집단은 진짜 말 그대로 다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도담고 남학생의 키를 조사를 할 수 있잖아. 그거는 가능해. 왜냐면 작으니까 표본이.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한강 수질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전체 다 물을 빼가지고 조사할 수 없으니 표본 조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표본과 모집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인데, 보건 추출은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한강에서 물을 떴어. 그거를 다시 넣어. 그럼 보건 추출이 되는 거야. 비보건 추출은 물 떴어. 그리고 다른 데서 물 떠. 넣지 않고 계속 하는 거를 비보건 추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평균 베리언스 시그마, 이거는 다 모에 해당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건. 근데 여기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예를 들면 봐봐. 한강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한남대교에서 떴어. 성수대교에서 떴어. 동호대교에서 떴어. 이렇게 각각의 대교에서 떴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각각 X1, X2, X3, X4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N번을 계속 뜨는 거야. 근데 각각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할 거야.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하고, 이거를 다 모아서 표본들의 평균을 할 거고, 표본들의 분산을 할 거고,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할 거야. 그걸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증명은 안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기가 100이야. 크기가 100이라는 소리는 이 짓을 표본을 100번을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100번 뜬다는 거지. 근데 물을 계속해서 뜨다 보면 우리가 모평균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그래서 표본들의 평균은 모평균을 쫓아가, 그대로.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을 쫓아가고, 표본들의 분산 있지. 표본들의 분산은 모분산, 원래 분산 있지. 모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다는 게 분산. 이게 끝이고,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면 돼.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민아, 원래 X에서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준 게 얘가 바로 Z였었지. 이게 모에서 해당되는 거였어. 근데 여기 이제 표본으로 와서는 정말 말 그대로 똑같아. X바에서 평균을 빼주는 건 똑같거든. 어차피 평균이 똑같으니까. 여기 밑에 있지, 이 시그마. 요 시그마가 똑같은,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돼서 그것만 바뀌는 거야. 그것만 바뀌고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지. 여기 한 번만 더 넘어가서 해보면. 그러니까 뭐 빠르게 할게. 전수조사가 적합한 거. 말이 안 되지? 전체를 뭐 어떻게 조사해? 말이 안 되지? 차 다 깰 수 없잖아? 얘는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 되고, 얘도 출고조사는 안 되지.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와서 이제 누구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야. 근데 이걸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6개의 공이 있어. 3개의 공을 꺼낼 거야. 근데 그러니까 보건 추출은 뭐냐면, 첫 번째 바구니에서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잖아. 6. 그리고 크기가 그러니까 3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6 꺼냈지. 그다음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 꺼내 경우의 수도 6. 그 다음도 6이지. 그래서 6의 세제곱이야. 비보건 추출은 첫 번째 꺼내는 게 6가지. 공을 안 넣었으니까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래서 6, 5, 4. 그 다음에 동시에 추출하는 건 6, 3. 6개 중에 3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쭉 넘어가고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줄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무슨 문제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크기가 평균, 얘 모야, 모. 모에 해당되는 평균이 12가 되는 거고, 모에 해당되는 분산이 9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3이 되는 거야. n 값이 3이 되는 거야. 크기가 3인 거를 평균을 한 건데, 표본 평균을 이렇게 x라고 했는데, 어차피 얘는 12를 따라갈 거 아니야. 얘 12. 그 다음에 표본들의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분산을 뭘로 나눠준다고? 크기로 나눠준다고. 얘가 3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게 뭐라고 했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지.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했던 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얘가 분산이라고 했지. 그러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모아보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얘는 어떻게 구해?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산 내가 아까 구해놨지. 얘가 3이 되는 거고 평균의 제곱은 144가 되는 거지. 두 개 더하면 147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해 다 됐죠? 되게 쉬워요. 그다음 계속 쉬워. 그다음에 봐.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데 5번 던지는 거야. 근데 그때 나온 5번 던지는데 만약에 11111 나오면 평균이 1일 거고 만약에 2 나오면 평균이 2일 거고 이렇게 했는데 X 바라고 했잖아. 표본들의 평균과 표본들의 분산을 물어봤거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그 경우의 수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원래 모 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이고 1이 나올 수 있는 게 6분의 1, 2가 나올 수 있는 게 6분의 1, 이렇게 다 6분의 1이지. 그러면은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면 다 곱하면 되죠. 그랬더니 2분의 7이 나왔어요. 모집단의 분산을 구했더니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했더니 평균의 제곱 뺐더니 얘가 나왔다고. 근데 n, 그러니까 5번 시도했죠. 그러니까 n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표본들의 평균을 누굴 따라간다고요? 표본들의 평균은? 네. 표본들의 평균은 누굴 따라간다고 했지? 모집단 걸 따라간다고. 그냥 모집단 거.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 몇이에요? 그죠? 그래서 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표본들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본들의 분산은? 제곱한 거에 평균을 표본들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다고요. 여기 보면은 봐봐요. 다시 한번. 표본들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쫓아가고 표본들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원래 분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해놓은 거야. 원래 분산은 제곱해서 곱하고 알잖아, 분산 구하는 거.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평균의 제곱 뺐더니 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분산을 뭘로 나눠준다고? 크기로 나눠준다고. 원래 분산이 12분의 35였잖아요. 그래서 5분의 12분의 3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제머를 하는데, 전체의 모집단의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이었어. 근데 여기서 임의로 추출을 한 거야. 몇 명을 뽑았어? 25명을 뽑았지. 25명을 뽑았는데 그 25명의 평균이 X바의 평균이 115 이상 그리고 124 이하였을 때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X바가 이렇게 줘줬고 오른쪽 표를 보니까 뭘로 줘줬어요? Z. 그럼 Z로 바꿔줘야죠. 자, 표준화 시키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넣어준다고.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에서는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Z인데 여기서는 Z가 그러니까 봐봐. X바에서 평균을 빼주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평균 자체는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쫓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얘 시그마 값이 달라진다니까.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얘를 Z로 바꿔봅시다. 115에서 평균을 빼줘요. 115에서 평균을 빼주니까, 그죠? 120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루트 n. n이 25니까 5분의 시그마 10이 되는 거죠. 5분의 10.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Z가 되고, 자, 여기서 평균을 빼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로 나와줘요.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부터 2, 마이너스 2.5까지. 마이너스 2.5가 있고, 그리고 여기 2가 있죠. 여기 0이고. 마이너스 2.5는 0.4938이고, 0부터 2까지는 0.477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 건, 우리가 앞에서 X에서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준다고 했잖아? 그게 Z인데, 여기서는 이 시그마가 얘 반대,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똑같고 모평균이 200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10. 근데 여기서 n컵을 추출을 했어. 근데 그 x바가 194 이상이었을 때 확률을 구해달라고요. 자, 오른쪽 자체가 뭘로 줘줬어요? z로 줘줬죠. 자, x에서 z로 어떻게 바꾼다고요? 194 그 194에서 그죠? 평균이 몇이에요? 20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뭘 해준다고요?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의 식이 어떻게 돼요?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맞아요. 루트 n. 여기 n이 루트 n은 모르죠? 네. 시그마가 몇이에요? 10.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봐. 그렇게 바꿨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 확률이 0.8849였거든요. 지민아, 0.8849면 확률이 진짜 크지. 그치? 왜냐면 봐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바꿔줬을 때 여기가 0이 여기가 0.5 여기가 0.5잖아. 그럼 0.8849를 차지하려면 여기까지 먹어야 돼. 여기서 0.5 빼면 0.3849지. 0.3849면 1.2 해당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Z로 바꿔줬잖아. 근데 이 수치가 몇이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해됐죠? 얘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0 분의 마이너스 6이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0분의 그러니까 6루트 n이고 10분의 그리고 얘가 1.2고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고 얘랑 얘랑 쳐지면 2가 되고 루트 n이 2가 되니까 n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값은 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위치 그러니까 0.8849면은 진짜 많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4%라고 했어. 4%면 진짜 작을 거 아니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확률의 값을 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모평균의 추정 마지막인데 모평균의 추정이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야. 어느 집단에 의뢰를 해. 근데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를 신뢰도 100%로 잡아서 조사를 해달라는 거는 되게 쉬워. 왜냐면은 0cm부터 3m라고 하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오잖아. 신뢰도는 100%인데 정확도가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신뢰도 100%를 의뢰하지 않고 신뢰도 95%를 의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본을 뗐는데 그 안에 모평균이 요만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95% 확률로 요 안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그 표본 평균이 100이었잖아. 여기 표본 평균이 X바가 이렇게 X바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X바에서 신뢰 구간만큼은 빼. 이게 신뢰 상수거든. 여기서 X바에서 이렇게 빼. 이렇게 더해. 그러니까 요 안에 여기가 95% 확률로 모평균이라는 애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로 잡아달라는 거야. 99%로 잡아달라는 얘기야. 95, 99. 그래서 이 A는 누구냐? 얘가 신뢰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A는 신뢰상수는 95%로 잡은 신뢰상수는 보편적으로 1.96이고 99%로 잡은 신뢰상수는 2.58이고 그리고 뒤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러니까 요 범위 안으로 모평균이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런 문제야. 어떤 문제냐면 얘네가 표준 편차가 2야. 모집단의 크기 n이 16이라는 얘기겠지? n이 16이야. 근데 표본 평균이 8이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8이 되는 거야. 근데 신뢰도 95%짜리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모평균이 어디 범위 안에 있냐. 그러니까 모평균이라는 애가 신뢰도 95%로 잡았으니까 표본이 8이잖아, 8. 표본이 8에서 빼는 거야. 신뢰상수. 95%니까 신뢰상수가 95%의 신뢰상수는 1.96. 1.96 곱하기 루트 n이 4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똑같이 그대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면 요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평균은 7.02부터 8.98 사이에 있는 확률이 95%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는 2.58의 차이가 있으면 99% 확률로 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면 x바 플러스 a에서 x바 마이너스 a를 하면은 몇 a가 나와요? 그죠? 2a가 나오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 2a가 되는데 95%잖아. 그러면 a가 뭐였어?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요. 근데 신뢰 상수가 1.96. 그리고 루트 n이 크기가 얘가 루트 64니까 8.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99%는 요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여기도 이제 두 문제 남았을까요? 아, 세 번째. 근데 네, 쉬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야. 봐, 문제를 같이 읽어보자. 기록이 있대. 얘가 이제 모집단이 되겠지. 근데 n이 100명을 추출한 거야. 근데 공던지기를 했더니 얘가 70이 나왔고 표준편차가 10이 나왔어. 근데 모평균이 95% 어디 사이에 있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x바가 얘가 7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70에서 여기 x바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 x바 플러스 a가 될 거 아니야. 여기 모평균이 어딨냐고. 이런 거야. 그럼 x바, 그러니까 70에서 95%로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10이잖아. 시그마가 지금 1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모평균이 7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요 안에 있을 모평균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99%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 70은 똑같은데 여기에 2.58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겁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문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얘도 어려운 게 아닌 게 보게 되면 봐봐요. 평균이 m이었고 얘는 모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개를 추출한 거야. 근데 추출해서 95%로 잡았더니 이런 범위가 나왔어. 평균이 300이거든. 그러니까 300에서 빼기 그러니까 95%니까 1.96이잖아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시그마가 지금 20이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300에서 얘를 했더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얘가 나왔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a라고 했죠. 2a. 그러니까
뭐 블라블라에서 이렇게 됐대. 근데 지원자정 일부를 이미 추출해서 목표 95% 추정을 했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 2.8 이하가 돼야 된다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근데 95% 잡았으니까 이 95,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지금 10이었죠. 이렇게 한 게 얘가 2.8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196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